네, 9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0.5달러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라인인데 0.51달러 위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화로는 700원 언저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지지 테스트 하고 있고, 지금 라인에서 그러니까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주고 반등을 한다라면 1차적으로는 0.56달러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좀 빠질 경우에, 그러니까 시장에 뭔가 악재가 들어왔을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는 지지 라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0.45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0.41달러, 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올린 건데 재밌어요. 지금 이게 먼슬리 차트예요. 덩어리 하나가 한 달, 1개월인데 과거에 보면 석 달 동안 축적이 이루어지고 3배 폭등을 했고, 7달 동안 축적이 이루어지고 2배 폭등을 했고, 27개월 동안 축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14배 폭등을 했고, 7개월 동안 추가로 더 축적의 시간이 진행되고 나서 8배 폭등을 했고, 그렇게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줄창, 지금 2018년부터 줄창 빠지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68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사실상 68개월 동안 전고 돌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을 뚫어내는, 다시 말해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 68개월 역대급 축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축적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힘이 더 강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축적을 했었고 27개월 축적 때 14배, 추가로 7개월 더 축적이 됐을 때 8배. 그런데 과연 68개월 동안 축적의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 폭등을 할 것인가. 적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맥락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적어도 8배 이 과거 14배 폭등했던 거 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전고 돌파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7개월 때 14배 폭등, 액수적으로 봤을 때는 7개월 이후 8배 폭등을 해서 전고를 만들어냈던 그 상황, 이 3.5달러 상황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68개월이나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축적의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터지면 더 파워풀하게 갈 수 있다. 과연 그 재료가 뭐가 될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의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한 기각이 나와주면 그게 뭐 전고 돌파까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줄 거고, 조금 더 몇 달 더 축적의 기간을 거쳐서 내년 이제 2분기 때 배심원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고, 거기서 리플의 우호적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의미 있는 펌핑이 나오겠죠. 물론 그 후에 SEC가 정식으로 항소를 이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한번 갈래가 딱 제대로 터진다라면 그 약발은 지금보다 악재의 어떤 이 힘이 지금보단 약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차트의 큰 틀, 먼슬리 차트로 보면 이런 흐름으로도 바라볼 여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랩스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 전략,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키워드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유동성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XRP가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엄청 많이 한 방에 충분하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끔 그 유동성과 관련된 조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에 약식재판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부분 승소 이후에 XRP 유동성이 지금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800만 달러 수준이 6, 7월 상황이었는데 지금 6월 상황이었는데 9월 초에 보면은 1200만 달러 규모,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지표가 개선이 됐고, 이거는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이게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인데, 지금 우리가 그냥 잘 몰라도 이슈 팔로잉만 제대로 하더라도 유동성은 더 계속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라는 걸 생각하는 포인트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먼저 유동성 허브, 이번에 브라질과 호주의 유동성 허브를 출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브라질과 호주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이걸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시를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간단하게 거래하고 보유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5개 주에서 유동성 허브가 출시된 상황. 이렇게 미국 내부적으로 리플랩스의 어떤 수익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렵다라는 게 소송 리스크 때문에 리플 전체의 수익의 90%가 미국 밖에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지금 미국 내부에 있어서 유동성 강화를 위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미국 35개 주에서 유동성 허브가 이미 출시됐다라는 것도 재밌는 상황이고, 그렇게 미국 내부 그리고 브라질, 호주까지. 그런데 이건 앞으로 더 전폭적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각국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결국에는 아예 이름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죠. 유동성 허브. 어마어마한 허브가 있는데 거기에 유동성이 다 깔려있다는 거. 여길 가도 유동성, 저길 가도 유동성. 이번에 지금 리플 월렛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몇 번 짚어봤었죠.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쉽게 말하면 가격이 상승할 때 XRP를 매도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XRP를 매수해서 이거를 DEX,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계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 XRP 홀더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건데,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수익을 최적화 시키게끔 이 수익을 나눠주고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상적이지 않나요? 가격 변동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유동성 제공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준다. 와, 이런 건 진짜 대박인 거죠. 만약에 잘 구현된다라면. 그래서 데이비 슈월츠 리플 CTO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초기에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매수 압력을 통해서 XRP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 미디어들에서는 500% 랠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리플의 유동성 확장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몇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걸 보여줄까? 그러니까 저는 AMM의 어떤 성패 여부, 성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리플이 기술적인 구현을 위해서 이 이상적인 상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시해 준 게 사실은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MM이라는 이게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게 가능할까?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봐야겠죠. 근데 곧 출시가 예고돼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이런 이상적인 부분들을 잘 현실 속에서 구현을 할지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유동성. 다 유동성과 지금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핵심 트렌드 키워드는 뭐냐면 자산의 토큰화 이슈입니다. 지금 뭐 도이체방크, 뭐 뉴욕 멜론, 시티, 그리고 앞서 노무라 짚어봤지만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커스터디 기업을 분파이에서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기성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뭐 예금, 은행 예금, 채권, 주식,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다 토큰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어떤 자산들의 플랫폼에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형성된 그 토큰화 자산들이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한데, 그 브릿지 커런시로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상품성으로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게 리플이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자산의 토큰화가 엄청 일상적으로 된 시대, 이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산의 토큰화가 거의 온전한 상호 운용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온전한 구현,
그 시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구현되는 거는 괜찮아.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여러 플랫폼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전 세계 여러 플랫폼에서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갖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토큰화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디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도이치에 방크가 커스터디 산업에 진입을 하고 리플이 홍콩 통화청과 함께 부동산 토큰화 CBDC, 그런데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CBDC 포인트가 아니고 부동산 CBDC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CBDC 시대가 온전히 구축됐을 때 부동산 자산, 거의 어떤 가게나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모찌가 제일 큰 자산이 부동산 자산인데, 부동산 자산을 살 때 CBDC로 대출을 하고 CBDC로 교환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홍콩 통화청은 구현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CBD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그런데 그 부동산 토큰화 CBDC의 파트너로 리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리플이 기술적으로 이거를 입증할 수 있고 테스팅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는 거를 적어도 홍콩 통화청은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 홍콩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까지 이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이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시티그룹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 시티 토큰 서비스 두 가지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로. 그래서 24시간 동안 온체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일반 통화 결제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등장했어요. 마스터카드가 이번에 덴마크의 투자은행인 이 삭소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삭소뱅크 사용자가 마스터카드 오픈 뱅킹 기술을 이 사용 계좌 자금으로 이체를 하는 걸 구현을 하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별도의 은행 계좌 로그인 없이 이걸 마스터카드의 오픈 뱅킹 기술을 통해서 이 삭소뱅크의 은행 계좌가 연계되는 거, 이런 상황을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만 더 간단하게 구현을 설명을 하면, 마스터카드랑 은행 계좌가 단방에 그냥 별도의 로그인 없이 그 은행 사용자가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마스터카드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연장선에서 CBDC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스터카드가 지금 뭐 컨센서스, 파이어블록스, 하이페리온, 아이데미아, 그리고 리플까지 CBDC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지금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스터카드가 은행 계좌와 연결되려고 하는 걸까? 결국에는 CBDC 시대를 염두에 둔 거라는 걸 배제하고 바라보기가 좀 어렵죠. 결국에는 은행들은 CBDC,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 시대를 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달려든 상황이고, 그런데 덴마크 투자은행과 마스터카드의 이런 협업, 파트너십은 뭘까? 오픈뱅킹 기술을 통해서 레거시 은행 계좌의 연결성, 그런데 그 은행 계좌의 사용자는 해당 은행에 로그인을 안 해도 돼. 근데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리플과 이런 컨센서스 등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CBDC를 진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도 엄청 큰 지금 빅픽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자도 비자지만 마스터카드가 정말 엄청 새로운 시대의 어떤 블록체인 메타버스 시대에 큰 밥그릇을 싹 쓸어 담으려는 그런 시도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마스터카드가 됐든 삭소뱅크가 됐든 JP모건이 됐든 시티뱅크가 됐든 뉴욕 멜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수많은 은행들의 어떤 이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뭐 이거는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하나의 트렌드 라인이 돼버렸고, 은행들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브리지 커런시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여러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뭐 XRP도 있고 스텔라 루멘도 있고 뭐 아이오타도 있고 알고랜드도 있고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적인 채택, 각국 중앙은행들과 전폭적으로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는 가장 상징성이 큰 거는 리플이라는 거, 이걸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리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민간 영역에서 트랭글로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죠.
리플 기반의 송금이 2021년에 5,3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 2022년에 9억 7천만 달러, 17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은행들이, 더 많은 기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비롯해서 크립토커런시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해야 되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를 리플은 지금 뭐를 통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냐면 유동성 확대, 유동성 강화 이슈를 통해서 이걸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뭐가 됐든 덱스와의 유동성 연결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게 이번에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업그레이드가 해당되는 거고, 각 기업들의 어떤 안전하게 유동성 보급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유동성 허브. 물론 지금 XRP는 유동성 허브에 들어가 있지 않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 네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XRP는 소송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XRP와 관련해서도 유동성 허브 연결져서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수많은 어떤 이슈들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 이유가 지금까지 맥락적으로 우리가 쭉 짚어왔던 이런 부분들과 다 하나의 궤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상황들이 긍정적인 소송 이슈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면 코인스키드가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달 동안 최소 1.31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예,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에그라 크립토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 긴 시간 동안 지금 축적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한번 뭔가 긍정적인, 결국에는 저는 소송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SEC의 중간 항소 요청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고, 좀 중기적으로는 배심원 판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포인트가 리플이 우세하게, 뭐 완전 승소면 제일 그 게임 끝난 거고, 부분 승소더라도 이번 지금 2차 시장 판매 이슈가 동일하게 정식 재판을 통해서 나와준다라면 그건 사실상 리플 승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번에 뭐 0.93달러 랠리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폭으로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데, 특히 리플 XRP 홀더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맥락적으로 다 결국에는 다 연계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새로운 시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지금 구축하기 위한 작업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